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팀노바만의 구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팀노바가 이제 다른 곳과 차별이 되는 거라면 보통은 이제 연봉 수준이나 그리고 들어오는 학생들의 어떤 타입들인데요.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는 비전공자고요. 한 7, 80% 정도는 비전공자고 나머지 20%가 전공자인데 이 전공자들 중에서도 거의 인서울 전공자는 매우 드물어요. 5% 내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아니면은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뭐 애매한 무슨 산업공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배우는 그런 걸 했다거나 아니면은 비전공자인데 뭐 경제학과에서 뭐 R 같은 걸 달아본 거야. 이제 통계 같은 걸 하는 그런 랭귀지들을 좀 달아보고 되게 재밌겠다 해서 오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을 한번 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되게 스펙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사실은 그 거의 높은 연봉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연봉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뭐 교육제는 단순히 돈돈거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패러다임과는 많이 다르고요. 현실이라는 거는 그만큼 냉혹하고, 저도 그렇게 스펙이 엄청 좋은 상태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온라인 대학교? 온라인 사이버 대학교? 뭐, 이쪽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그냥 다닌 케이스고, 뭐, 그 전에 다니던 학교는 뭐, 수도권 정도의 어떤 전공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렇게 한 10년, 지금 벌써 14년 차네요. 근데 14년 차 정도로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강사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지만 강의와 어떤 개발 공부를 똑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팀노바 대표로서의 어떤 많은 것들도 다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안 좋은 스펙의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제스처가 또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그거잖아요. 팀노바가 이제 구직하는 게 좀 안 믿긴다 막 이런 얘기가 왜 많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연봉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막 되게 안 좋은 조건이 많잖아요. 한 뭐 아직도 1800 주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1600도 아직도 있대요. 그거 15년 전 16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착취가 끝이 없구나. 근데 그 착취라는 게 굳이 우리 업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어떤 커피 농장에서 되게 어린 애들 있잖아요. 하루에 진짜 막 1000원인가 그것도 안 주고서 막 12시간씩 이렇게 커피 농장에서 막 일 시키고 막 그런 착취 때문에 옛날에 막 공정무역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잖아요. 자본주의가 정말 무서운 게, 어떤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뭐 나중에 정말 종교적으로 뭐 봤을 때는 뭐 나중에 뭐 벌을 받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벌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착취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튼 되게 연구를 많이 했죠. 14년 동안. 그래서 저도 연봉은 되게 높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이제 제 삶을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연봉이 높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노바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금도 항상 고민하고, 지금도 더
더 정진하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는 역시나 실력입니다. 개발자는 실력 있으면 돼요.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비관적인 커뮤니티가 많거든요. 개발자 커뮤니티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비관적인 곳이 되게 많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는 지방되니까 안 된다 그러든지 뭐 이런 거, 학력 가지고 또 아직도 그 학력 우월주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프레임도 되게 위험해요. 팀노바에 오는 명문대생들도 되게 많아요. 명문대생 되게 많고, 그 여기에 유난히 많이 온 한 진짜 3-4명? 어떤 친구들이 보통 이제 뭐 연대 고대도 많았고, 그런 거 말고 해외 대학 중에 조지아텍 공대 이쪽 친구들만 4-5명 오거든요. 물론 이제 관련 전공자들은 아닌데, 아까 뭐 준범이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관련 전공자였는데, 조지아텍은 아니었는데 얘도 세계 컴퓨터 사이언스 한 50위권 안에 드는 학교, 되게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구직 잘 했는데 이긴데, 걔네 빼고 이제 이렇게 해외 유학생들 많이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올 때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고민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뭐 트라이 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종류의 차이가 좀 있죠. 뭐 그 차이? 근데 대부분 비전공자들이라 조금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 워낙에 코딩의 중요성 이런 게 많이 강조가 되나 봐요. 특히나 어디서 강조되냐면 금융권에서는 제가 옛날부터 그 부잣집 애들 과외 많이 했거든요. 그 부자 친구들 많이 했는데, 강남에 뭐 청담동에도 많이 가고 뭐 타워팰리스도 막 거기도 한 3-4명 거기 가르쳤었는데,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걔네들이 미국 명문대잖아요. 대부분 아이비리그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비리그 경제학부 이쪽에 갔는데, 그쪽에서 그 코딩 같은 거를 많이 본대요, 요즘은. 근데 이게 요즘이 아니고 거의 한 6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요즘은 코딩 못하면 개발 업계를 못 가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7,000명이래요. 제 거 블로그 있죠? 그 블로그 가셔서 골드만삭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있어요, 이 자료가. 페이스북보다 거의 많거나 거의 준하는 개발자를 데리고 있어요. 얘네 그 되게 그 금융으로 되게 유명한 곳들이잖아요. 그러고 오신 데도 이래요, 지금. 재밌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학력이 취약하거나 비전공자들인 친구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취업을 100% 시키고 있잖아요. 연봉도 낮지도 않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경력자들 더 나오면 나중에 실리콘밸리 취업하는 애들도 많을 거고, 뭐 해외로 가는 사람도 많을 건데, 지금 해외 쪽은 뭐 진씨가 인도 쪽으로 가셨고, 뭐 점점 이제 늘 거예요. 경력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이게 구직의 시나리오가 일반적인 전공자들이 가는 방법이랑 비전공자거나 고졸들이 가는 방법이랑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준성이 관련해서도 뭐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하자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졸이거든요. 그럼 고졸이 이제 구직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제가 1대1로 좀 컨설팅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해요. 여러분들은 그 제가 해주는 컨설팅이 그냥 뭐 허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허세와 실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허세는 어떤 기세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연기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걸 액팅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주로 제가 하는 그 많은 액팅 같은 것들의 특징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연기와 이게 다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좀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구직하는 거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한 잘해야 한다라는 거에 이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노바에서는 교육 그 자체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단은 첫 번째 잘하는 개발자를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세일즈의 기본이 뭐냐면
어떤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의 가치가 높아야 파는 거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 어떤 어디를 갔더니 여기 수공예품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1,000원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걸 공정무역으로 우리나라에 그냥 2만원, 3만원 이렇게 팔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 치앙마이에 있는 그 제품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 인프라나 어떤 그 모든 게 안 좋아서 그렇지, 제품 자체가 좋으면 그 인프라가 안 좋은 것도 개선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은 그걸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은데 그런 수공예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죠.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비전공자라서 내가 약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비전공자이니까 그냥 전공자들이 보는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공부할 때는요.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용남 파트장이 원래 보험하다 온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남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삶의 배경에서 나오는 그 개발 외적인 시선과 개발 기술을 가졌을 때 콜라보레이션 되는 그런 어떤 시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또 어떤 창의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되게 좋고, 각자 자기가 전공한 거를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강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전제 조건은 계속 말하지만 결론은 항상 이거예요. 잘해야 한다. 딱 잘한다 라는 시점과 플러스 알파 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굉장히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이용을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내부에서도 트레이닝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얻어지는 접점이 있어요. 딱 이게 그 무언가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매력과 많은 것들을 딱 접점을 이뤘을 때 이 친구가 구직선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구직이라는, 잘 안 써지네. 구직이라고 하는 이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취업을 잘하는 거죠. 그냥 제가 해줘서 그렇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비전공자들은 다른 것보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되게 아무래도 취약하잖아요. 여러모로 내가 어디서 이렇게 비비기가 좀 힘들죠. 예를 들어 내가 귀족이 아닌데 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약간 이쪽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걸 가진 찌질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경력자가 될수록 그런 게 좀 이렇게 순화되긴 하지만 처음에 특히나 제가 주로 구직시키는 팀노바 이제 구직하는 친구들은 97% 정도는 대부분은 거의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죠. 아니면은 경력이 있더라도 다른 분야거나. 그래서 대부분 신입 취업인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죠.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옆에서 붙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조금 위험한 회사들, 왜냐면 개발자에게 첫 회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 회사가 그 사람의, 물론 이제 팀노바에도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이거 플러스 알파 유지보수 경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유지보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첫 회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첫 회사, 저는 적당히 대충 살았는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완벽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가 정신 차리면 어떤 회사 가도 잘할 수는 있는데요, 그 회사의 흔적이란 게 사람한테 남아버려요. 표현이 되게 어렵죠? 그 회사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저 같은 사람들 관찰하는 게 직업인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제 팀노박을 이제 구직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갔으면 좋은 회사, 이런 거를 다 봐줘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것 진짜 막 영업사원 잘 모르면서 좀 막 이렇게 된다 한 다음에 강사랑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그러지는 않는데 몇몇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저도 옛날에 당했고, 어렸을 때 20살 막 됐을 때 그때 좀 당한 교육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쪽 교육기관에 대해서 처음에 반감으로 시작한 게 팀노바예요. 너무 이렇게 무책임한 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잘 알게 되면 많이 알려줄 거다, 이런 생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팀노바의 어떤 구직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좀 이렇게 제가 거의 개인 컨설팅 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력서 쓰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코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역시나 실력이라는 거. 뭐 개발자 뭐 실력 아무 소용없다 뭐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고, 일단 실력은 누구나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도 실력인데 뭐 학력이 어쩌저쩌고 하는 애들은 전형적으로 아직 수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옛날에 아는 그 외국인 형 있어가지고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뭐 그 사람을 좀 학력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서울대 형이 있고 무슨 뭐 그냥 어떤 뭐 다른 학교 다니는 형이 있다,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서울대랑 친해지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대가 뭐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력을 되게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댓글 같은 거를 달 때 지잡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력이 소용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진짜 개발자는 일단 실력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장기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명문대 나오고 뭐 경력 15년 차가 됐는데 개발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고졸인데, 근데 고졸 같은 경우는 명문대랑 거의 또이또이하기가 아예 조건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이라도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은 좀 채울 수 있으면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고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졸로 하지 말고 뭐 지방랜데 경력 15년 됐어 근데 개발 되게 잘해, 그러면은 후자가 더 안전해요. 어떤 면이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내가 개발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액팅을 하게 돼요. 연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줄 타고 싸바싸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는 사람도 얼마나 비참하겠어. 내가 개발을 못하는 상태에서 정치 싸움으로, 지금 뭐 정치인 됐나? 내가 개발자 된 거지. 정치 싸움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회사 아니고 다른 데 가면 정치 연줄이 없으니까 메리트가 없어져요. 반면에 지금 여기 보면은 얘 누구야? 뭐라고 썼지? 지방대 친구들은 내가 개발 잘하잖아요. 이 회사에서 정치를 잘 못한 거야. 잘렸어. 잘리던지 나오죠. 빡쳐가지고. 그럼 딴 회사에서도 개발할 때 뭐 보는데, 개발 면접 볼 때 기술 보잖아요. 그거 그냥 통과하니까 이직도 쉬워요. 소위 진짜 한국에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정도만 준비를 하고, 영어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보통은 어느 정도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요. 다만 이제 해외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근데 뭐 솔직히 뭐 40, 50대 돼가지고 치킨집 막 차린다고 프랜차이즈 기웃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실력 있어가지고 해외 또 막 진출해보고, 막 60대인데도 코딩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실리콘밸리에. 찾아보면 기사도 많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정도로 개발자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향후 한 20년은 좋은 개발자는 부족할 거예요. 아니, 국비지원학원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학원이 많은데 무슨 개발자가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개발자는
거의 한 중급 이상 딱 이렇게 실무 바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팀노바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인서울에 이제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이랑 그냥 고졸인 친구들이랑 평균치로 봤을 때는 고졸인 친구들이 가끔 어떤 애들은 공부 진짜 되게 정말 잘하던 애들도 있는데 그건 진짜 가뭄에 콩나들이는 거고, 대부분은 학교에 공부가 재미없었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실력이 안 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화법이나 이런 게 직설적이고 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팀노바에서 못 알아듣는다, 이걸 못 알아듣는다 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도 뭐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거의 최고로 되게 쉽게 설명하는 편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편이고, 우리가 보통 이해가 못 되면은 거의 한 일주일 내내 거의 파트장들이 있어요, 사무실에. 파트장들이 없어도 그 팀장이라도 사무실에 있거든요. 3사무실에 오시면 되거든요. 3사무실에 오시면 다 코칭을 해줘요. 일주일 내내 옆에 앉혀놓고, 심각한 친구들은 자기 꿈이 있는데 남들보다 좀 자기 이해력이 떨어져. 그러면 도와줍니다. 되게 많이 도와주고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랑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까 70명 막 됐다가 준성이가 제 말 안 듣고 좀 그 회사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막 억지 부려가지고 70명 됐다가 걔가 막상 갔더니 조건이 또 바뀌었대요. 연봉 조건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롤백을 했는데, 롤백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시 롤백하고 이제 다시 이제 구직을 뭐 어저께 뭐 결정했다 오늘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구직을 멈춘 건 아니니까 뭐 지금 그냥 구직을 계속 하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보통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모르고, 그리고 비전공자나 고졸일수록 회사를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공자만 뽑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뭐 평탄을 친다? 뭐 이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상향 평준화가 좀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근데 전공자만 뽑는 회사라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근데 비전공자인데도, 비전공자들이 갈 수 있는 회사가 복불복이 되게 심해요. 정말 좋은 회사는 진짜 좋고, 선입견 하나도 없고, 진짜 좋은 회사고, 근데 보통 답 없는 회사가 더 많아서, 보통은 이제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취약할 수 있는 게 너무 회사를 몰라요. 근데 딱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경고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짜증이 났었죠. 게시물을 제가 그 공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 3일 전에 쓴 거. 준성 팀원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공개는 못해요. 공개는 크게는 못하는데 어떤 대략 느낌만 아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그런 거지. 대표가 너무 이제 준성이가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드는데 너가 진짜 잘하고, 고졸인데도 진짜 잘하고 이런 거 알겠다. 근데 내부에서 팀원들이 반대를 하더라. 반대라는 게 아니고 시범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고 뭐 이제 연봉도 우리가 3,000대 중반을 부르거든요. 3,000대 중반을 준대는 거야.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 거야. 이렇게 딱 보면 이상하다, 저 사람들.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준성이는 잘 못 느끼더라고요. 워낙에 대표 느낌이 좋았대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준성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맞춰주고, 이제 대표가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객관적 정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는 게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준성이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뭐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조건부.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가는데 그 초반에 좀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된다. 예민하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할 거면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가 뭐 연봉에 관련해서 되게 지저분한 회사일 수 있다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죠. 그 연봉에서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연봉을 뭐 예를 들면 뭐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연봉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연봉 협상할 때 이제 되게 짜게 군다든지 짜게 군다기보다는 그 정당한 대가를 올려주지 않을 정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회사들만이 가진 특징. 이거에 대해서는 감이라서 제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워낙 잘 맞아서 그런 거지. 근데 보통 이제 대략 제가 이상한 회사는 한 80% 선에서는 다 맞춰요. 80-90% 선에서 맞춰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좀 여기 지저분할 것 같다 돈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준성이가 아닐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학생이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짜증났죠. 답정너잖아 얘 지금. 그러니까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쉴드를 치면서 뭐 가겠다는 거야. 그래도 그러면 내가 컨설팅 한 걸로 하지 말고 네 맘대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건 아니래. 도움은 받아야겠다네 도움은.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는데 조건이 있다고. 거기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맞춰주면 가라. 서로 협상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조건을 제가 얘기를 해줬죠. 요 정도는 돼야 이제 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이제 존중을 해주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조건을 트라이 했는데 오케이 한 거야 그쪽에서. 그럼 생각보다 대표가 생각이 유연하네. 근데 저는 안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먹힐 것 같았는데 먹힌 거야. 그래서 내 판단이 틀렸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로 한 거죠 어저께. 근데 오늘 이번 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딱 협상을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연봉 얘기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준성이가 죄송하다고 다시 딴 데 구직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사람의 뉘앙스 이런 거는 참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보통은 대략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저는 돈 가지고 지저분하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개발자가 지금 개발 자체에 집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돈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좀 그래요. 엄청 고집중에다 그 공부도 진짜 많아야 되고 개발자가 3D 업종이랑 하는 애들은요 3D 업종이거나 무슨 뭐 일용직처럼 생각하는 애들은 전형적으로 개발자가 그런 생각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전형적으로 그냥 바보들 개발 실력 딸린 애들 공부 별로 못해본 애들 바보들이죠. 우물안 개구리야.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로 못 가봤으니까 애가 그런 소리를 하지.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크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지를 알면 그런 소리 못하죠. 맨날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씨뿔뿔 막 이래가지고 그 뭐지 뭐 자료구조가 어떻고 자료구조도 뭐 되게 뭐 핫한 거 배우면 또 몰라. 보면은 그냥 클래식 그냥 그 전공자들 배우는 거 있거든요. 전공 가면 다 배워요. 그 자료구조 해가지고 기본 뭐 리스트, 스택, 킷 또 뭐 있지? 뭐 그래프 트리 뭐 이런 거 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봤자 맨날 소트 뭐 링크드 리스트 뭐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다 클래식 되게 오래된 것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지금도 쓰이는 거긴 한데 그 클래식만 있지 않아요. 자료구조는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지금도 학계에서는 새로운 자료구조 계속 제시하거든요. 근데 클래식 해놓고서 자기 자료구조 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할 거면 지대로 하든가. 아무튼 되게 뭐 이도저도 아닌데 뭐 이상한 자부심 가진 애들이 있고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구직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뭐 준성이 자꾸 준성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고졸 친구들이라 보통 제가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케어가 더 필요한 친구들이 이제 고졸이나 전문대 친구들이거든요.
뭐 지방대 친구들도 그렇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딴 것보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판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보 취득이 좀 더 이제 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니까 제가 좀 더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편애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그래도 평균치 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취직 되게 잘하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팀노바의 구직의 특징, 그 다음에 뭐지? 뭐 대략 뭐 끝나셨으니까 팀노바의 구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